엘리? 뉴욕은 원래 원래 독해. 어디 갔어? 당신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준킴님 모시고 엘류 원독 시작해봅니다. 맥주 있나 집에? 맥주를 부르는 맛인데? 아 진짜 맛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뵈니까. 저희 새로운 코너죠. 무슨 소리? 뭐죠? 뉴욕시를 다시 만나다. 다시 제자리 다시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코비드 19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좀 전해주세요. 뭐 제가 몇 주 전에 왜 댓글로 썼듯이 다들 비슷하게 시작하셨죠? 이 셀프 자가 격리 한 6주쯤 됐나요? 7주쯤 됐나요? 저희가 3월 16일에 시작했는데 날짜를 카운트했었거든요. 예. 50일 됐더라고요, 오늘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아이들 둘, 저희 가족 그냥 모두 다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학교 클래스 듣고 집 밖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근처에 산책은 하는데 어쨌든 아무도 안 만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완벽하게 자가격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뉴저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뉴저지가 뉴욕보다 더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많아요. 뉴욕은 좀 잡히는 그런 형국인데 뉴저지가 갑자기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저희 에즈워러 선상에도 요양원이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제가 전에 살던 저 웨스트 뉴욕 그 언덕 쪽에도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노약자분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미국은 병원에서 코로나로 죽지 않으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확진자나 아니면 사망자 뭐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5월 15일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뉴저지 주지사인 머피가 조금 더 두고 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저께 뉴저지 모든 학교들이 이번 스쿨 이어는 다 닫는다고 그렇게 연락이 다 왔어요. 네, 올해요? 네. 그러니까 와. 올해라는 게 지금 올 네.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학교는 9월에 여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는 정책은 그렇게 마땅히 가야 되는 것처럼 가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밖에. 네. 아니,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엊그저께 날씨 토요일 날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CNN에서 센트럴파크에 이제 피크닉 나온 사람들 그 영상을 봤는데 저는 작년 영상을 가져다 쓰는 줄 알았어요. 에이, 이거 작년 영상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시간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날씨 좋으니까 이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약간 이런. 내가 이러고 계속 집에 있다 스트레스로 죽나, 바이러스로 죽나, 이러면서. 약간 흐트러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책하고 조깅 혹은 자전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정말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게 안 좋아해도 다들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다 나와가지고서 뭐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지난 5년 동안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이태리 시장이었나? Come andrà tutto bene se tantissime persone chiedono di avere fatti i capelli a casa? 계셨던 분이 아니 언제부터 그 산책을 좋아하고 뭐 강아지 산책시키고 막 그랬냐고 그 얘기 생각나네. 그죠? 아니,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부터 니네들이 그렇게 달리는 걸 좋아했냐고. Me lo fate capire? Come andrà tutto bene se tantissime persone mi chiamano per andare a fare la corsetta? Ora tutti i podisti sono diventati a Delia.
tutti che vogliono correre. Ma dove andate a correre? Se l'ultima volta che avete fatto un po' di corsa è stata quando avete fatto la corsa campestre a scuola elementare, ma dove andate a correre?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이 해이해져 있고 이러다가는 뭐는 뭐 1, 2년은 좋게 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이해졌다가는. 그쵸. 네. 근데 1, 2년을 이 상태로 또 있어야 되면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뭐 실업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지금도 장난 아니잖아요. 응? 뉴스는 없고요. 패션 뉴스 하나 있어요. 조금 쇼킹한 뉴스가. 네. 제이크루가 뱅크럽시를 파일했어요. 어저께.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어저께가 5월 4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말로 뭐죠? 파산? 파산. 네. 파산. 그러면 제이크루 옷도 창고 대방출로 나오나요? 맞아요. 왜 바니스도 망할 때 계속 리턴 안 되는 디스카운트를 계속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팔릴 때까지. 제가 웹사이트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쇼핑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가 아예 없어지나요? 브랜드가 아예 없어지고요. 없어진대? 네, 인수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고 메이드웰이 따로 빠져나와요. 아, 메이드웨는 아, 네, 아, 메이드웰 메이드웰이 제이크루랑 같은 회사요? 네, 페런트 컴퍼니였죠, 제이크루가. 메이드웰은 장사가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었고, 제이크루가 한 3년 전부터 완전 하락 추세가 매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가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완전 어퍼컷을 날린 거죠. 제이크루가 망한 그 미국을 보게 되다니. 원래 그러니까요. 프레피룩을 대표하는 미국형 브랜드잖아요. 네, 게다가 미셸 오바마가 제이크루 네. 옷을 즐겨 입어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없죠. 에이, 정말 속상해. 우리 지난 댓글들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갈까? 유튜브에 해피아워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처음 달아보는 듯 하네요. 이 시기에 큰 집으로 이사갈 결정을 한 가정은 진심으로 있는 자의 결정으로 여겨진다. 점점점. 비즈니스 클로즈로 밀리는 렌트비, 모기지 및 레이오프로 수입이 끊긴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현재 노동계만 보아도 필수 영업장 직원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나 코로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두렵다며 보호해달라는 데모도 하고 대다수 자가격리로 일이 끊긴 노동자들은 병이고 나발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장 리오픈 시켜달라고 데모더라고요. 큰 집 이사가 아니니 현재 집에서 쫓겨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을 텐데 생각하면 머리 너무 아픈데 날씨는 속절없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모두 힘냅시다. 업스테인 뉴욕에서. 맞아요. 이 답글 써주신 게 진짜 사실은 정말 맞아요. 그죠? 집을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고, 도케 씨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타운에 잠깐 나갔었는데, 우리 동네 잘 간 단골 네일 살롱의 그 주인장을 만났어요. 뭐, 나야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걱정은 스페니쉬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언임플로이먼트를 받을 방법도 없고, 정말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솔직히 우리는 럭키한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업장을 못 여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을 정말로 이렇게 돌리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인 그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되게 괴로운 상태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죠. 네, 또 다른 답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SLJC님이구나. 엘리원독 들은 지 2달 반 정도 되었는데 이제 거의 정주행 완료해서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건축 독해는 저의 최애 코너. 요즘에도 출석 체크하나요? 유튜브로 보니까 사진이랑 봐서 더 재밌네요. 저 존 스노우 의사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지도에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검은색으로 표시해보니 특정 펌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펌프물을 마셨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겨우 지역이사회를 설득해서 펌프를 폐쇄했다네요. 지금 런던에 가면 그 길에 펌프가 있고 그 앞에 존 스노우 펍이 있다고.
저도 한국에서 이제는 정상 출근하지만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제 방이 있음에도 집에서 근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외국보다 외출이 제한적이지 않으니 동료들 봐도 카페에서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뉴욕도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엘리원독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마침 듣고 있던 에피소드에 댓글 쳐주시면 힘이 난다고 하셔서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오늘부터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지역 감염은 며칠째 지금 0명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웬일이야, 진짜. 제 주변에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공항에서부터 자가 격리를 하는 데까지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애써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심지어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했대요. 우와. 네, 이게 전혀 외부 사람이랑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이동하고 이제 제 지인분이 하는 말이 제일 좋았던 게 내 나라에 왔는데 오랜만에 나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지요? 이러면서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 들으니까 또 비록 전 여기 있지만 조금 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또 국뽕이 또. 그러니까요. 그 코로나의 연쇄적인 그 효과로 ESPN에서 코리안 베이스볼 수입했고, KBO 중계한다고. 네, 중계 시작했다고 하죠. 어제 새벽에 조금 봤어요. 어땠어요? 밤에 잠깐 깼는데 보니까 그 야구를 하는 날이더라고요. 뭐 신기하죠. 그리고 야구 자체보다도 야구 중계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직 그 KBO 한국 프로야구의 그 진가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구나. 왜냐하면 지금 무관중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원구나 그거를 그 진가는 참 어렵구나 그렇긴 한데 경기 이후에 소셜미디어 같은 데 올라오는 미국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썼어요. 캐롤라이나 사람들이 NC 다이노, NC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자기를 응원한다든지 뭐 응원하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재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비닐봉지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서는 그거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너무 응원 잘하잖아요, 진짜. 그 야구장에서 파는 그 정말 화려한 음식들. 치킨 배달해주고 막 춤 나와. 그리고 또 그 뭐, 응원봉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응원봉. 맞아요. 이거 빵빵빵 팡팡. 네, 이거 보다 그 우리 치어리더들 앞에서 그런 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평소에 한국 프로야구 중계를 제가 TV로 보는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한국은 프로야구 중계 화면 뭐라 그럴까요? 테크닉이랄까요? 그 촬영 그 카메라 워크가 네. 이렇게 왜 보면 왜 예전에 원테이크로. BTS가 그 미국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한국 팬들이 왜 카메라 저렇게밖에 못 찍냐 우리나라 맞아요.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막 그 현란한 네. 그런 카메라 워크를 못 한다고 막 불평을 했었는데 야구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야구 중계가 훨씬 더 이 뭐랄까요 그 현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3D로 게임 화면처럼 막 이렇게 360을 하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인들이 좀 더 보면 그 이른바 그 K-스포츠 붐이 일어날 수 그죠.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은 야구 같은 건 그 정말 스포츠 자체에 굉장히 인투돼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즐길 거리들이 더 많잖아요. 야구 보러 가면 야구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 한국에 가가지고 야구 보고 싶다, 진짜. 빨리 우리나라의 그 현란한 응원 문화를 빨리 ESP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무관중인데 무관중. 아, 또 일본이랑 비교돼가지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경기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기 선수들 중에서도 확진자 나왔대요. 그냥 또 우리나라 또 일본이랑 뭐 해서 이기면 더 좋잖아. 여기 하나 또 이만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2020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대운이 들었나 봐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매년 연말이 되면 타임 매거진에서 Person of the Year를 뽑잖아요. 만약에 Country of the Year를 뽑는다면 2020년은 단연코 사우스 코리아겠구나 이런 맞아.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연초가 뭐야? 지난 연말부터 BTS가 타임스퀘어에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기생충부터 저는 뭐 지금 이거 약간 잠잠해지면 다른 거, 코로나 약간 좀 오케이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정말 K스포츠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우리 근황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다시 뉴욕시를 모시다, 다시 뉴욕시를 만나다, 다시 뉴욕시를 모시다, 준킴님 함께 하셨는데요. 요즘 하시는 작업 혹시 일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는 미국의 여러 대기업, 여러 크고 작은 기업들한테 어떤 인플로이들을 교육시킨다 그럴까?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근데 이제 주로 보면 한 70%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만나서 강의나 이런 식으로 그걸 진행을 했고, 한 30-40%는 버추얼로 온라인 머티리얼로 그걸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 일이 많고,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출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이제 디자인 팀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의존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프리랜서들한테 주는 일들은 거의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일이 많아져서 오히려 요새 더 많이 바빠졌어요. 우리랑 비슷한 거네요. 아웃소스 주던 거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제가 일단 아는 게 별로 없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 인플로이에 상당히 많은 그 퍼센티지는 심리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머티리얼을, 그러니까 디벨롭을 하면 그 디자이너는 그거를 실제 머티리얼로 구현하는 그런 일.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벌써 회사에서 준비가 들어갔겠어요? 예, 요즘에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은 그런, 다들 워크 프롬 홈을 하니까 그렇게 리모트 워킹을 하면서 이게 그 정신적인 건강 관리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심리학자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로. 고기 같았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 회사의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나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워크 라이프를 할 수 있나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라서 기업의 프로핏이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그런 정신 건강 이런 거는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컨텐츠일 뿐이고, 근데 이제 각 회사에 맞춰서 이걸 만들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모든 회사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거를 자기네 브랜드 디자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거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보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프로덕트를 그 회사의 브랜드 스타일로 바꿔서 다시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하는 일이 이제 여러 회사의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다행히 제가 이제 전에 브랜딩 펌에 있었으니까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거나 그걸 분석하는 그런 능력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비슷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다 다른 디자인 스타일로 바꿔서 디자인하는, 요새는 제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오면은 이걸 다시 소화를 해가지고 브랜드에 맞춰서 다시 프레젠트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주킴님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집에서 하는 방역 시스템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 들었는데.
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데일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른 분들 얘기 읽어보고 그러면 더 완벽한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로 하시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뭐 방역 이것도 이것지만 일단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의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혜린이 죄송하지만 검색이 생겼어요. 먹는 것과 사는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중순 정도부터 이 아이솔레이션을 했는데 3월 초쯤부터 이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는 한국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하는 뉴스들을 들어왔잖아요. 3월 초쯤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날부터 한두 달 정도는 집 밖에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것들을 잔뜩 사왔어요. 어느 날. 오, 하기 미리 전에 여기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워낙 또 제 와이프가 물건을 쟁여놓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미리 가서 사는데 보니까 이제 야채, 고기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야채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피클, 단무지, 뭐 해물식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그럼 약간 전쟁 물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식으로 이거를 사다가 집에 채워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맥시멈 2달? 뭐 한두 달 정도면 되겠지. 근데 생활을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냉장고는 점점 비어가고, 또 온 가족이 집에만 있으면서 또 밥을 해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맞아요. 진짜 많이 먹어. 진짜.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밖에 나가서 장을 보는 건 아예 옵션에서 제외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도 아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로서리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서 주문하세요? 그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봤는데, 문제는 사이트들은 많아요. 온라인 그로서리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딜리버리 타임 슬롯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와이프랑 저랑 매일같이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찾은 결과 몇 가지 이제 저희 나름의 노하우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이트 해주세요, 노하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마존 프레쉬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와요. 매일매일 타임 슬롯이. 셔퍼가 어베일러블한 셔퍼가 뜨면 그냥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바로 클릭해서 오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장바구니에다가 살만한 담아놓고 그 슬롯이 뜨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이트, 예를 들면 뭐 피팟 같은 사이트는 2주, 그러니까 매일 밤 1시가 되면 2주 후 날짜에 어베일러블한 타임 슬롯이 있고, 굉장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돈 주고 사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새벽 1시 이후에 들어가서 그걸 확보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고, 어떤 사이트는 새벽 4시나 5시에 들어가서 확보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와이프랑 저랑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오더를 하고 또 딜리버리가 오면 버라지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아니면 냉장고에 당장 넣어야 되는 건 클로락스 와이프 닦아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요즘 그렇게 모든 장을 다 온라인으로 해결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변화가, 굉장히 많은 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온라인 쇼핑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보는 거는 직접 가서 온라인에 가서 한국 스토어도 가서 뭘 사오고 다 온라인, 물론 뭐 아마존 같은 온라인으로 딜리버리 된다는 뭐 광고도 뜨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의존해 보니까 어떤 서비스가 더 좋구나, 어떤 건 이런 나쁜 점이 있고, 뭐 비교도 되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게 생각보다 꽤 편리하다. 지금은 이 타임 슬롯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쉽진 않은데, 이 코비드-19 이 시츄에이션이 지나고 나면 좀 바쁜 사람들은 사실 물론 이제 가서 직접 내가 물건을 고르면 야채도 조금 더 좋은 걸 담고 좀 더 신선한 걸 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막상 배달 받은 걸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도 온라인 그로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용은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조금 더 비싼데 그것도 이제 사이트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스타카트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아니라 우버 드라이버가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실제로 파는 가격보다 조금씩 다 이렇게 저걸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격이 더 비싸지는 반면 이제 아마존 같은 큰 회사는 그러니까 아마 그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존 프레시나 이런 거에서 그 홀푸드 마켓 물건을 받는 가 좀 비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사이트들이 워낙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홀푸드 가격이 비교적 예전처럼 비싼 느낌이 안 들 만큼 그냥 가격이 유지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직접 가서 물건을 살 때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라가서 조금 더 비싸지긴 했지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존이 홀푸드를 산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죠? 홀푸드 이런 선견 지명이 있을 줄이야 진짜 몰랐죠, 진짜로. 그러면 준키님 계속 트라이를 해보신 결과 그래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온라인 쇼핑은 어디예요? 그렇게 자꾸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아마존이 역시 제일 편리하고 가격 대비 그리고 수시로 그 딜리버리 스팟이 나오니까 아마존이 편리하고요. 이 이전에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 피팟이라는 사이트도 트럭 지나가는 거 가끔 봤어요. 네, 저도요. 자주 와요, 이 동네에. 프레시 다이렉트도 써보셨어요? 그 발도어 사이트 써보셨어요? 아니요. 발도어 BALDOR BALDOR food.com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런 그로서리 마켓인데 원래는 레스토랑에다가 식품을 납품하던 데였는데 지금 레스토랑들이 많이 닫으니까 일반 가정에도 이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채 같은 건 정말 프레시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아직 저는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추천 해봅니다. 그래서 준킴님 그래도 여름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서는 여행들 많이 가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다녀오셨죠? 바르셀로나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그건 벌써 1년 더 전이고요. 네. 한국 갔다 오고. 아무튼 저는 최근에 원래 4월 초에 하와이 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 세우고 여행 가는 게 삶의 낙이에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굉장히 미리부터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항공권을 2019년 5월에 예매를 하고 1년 전에 1년 전에. 1년 전에 예매를 하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심지어 이제 하와이 가서 어디 갈지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거의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일정을 세우고 미리 하는 데 극강이 나타났다. 미리 하는 데 극강. 와, 와이프는 미리 하는 와이프는 되게 싫어해요. 속이시네요. 숨이 막힌다고 그걸 보면. 어쨌든 저는 제가 kind of 제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 계획이 어떤 날씨나 어떤 이유로 틀어졌을 때 플랜 B를 짜놔야 돼요. 이날 그러니까 스케줄을 짤 때 안 됐을 때는 저희 탓이네요. 저랑 에이리님 탓. 나 너무 뿌듯해 지금. 아우, 속이 시원해.
그래서 얼마나 또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하와이 여행을. 뭐, 심지어 이제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그 별을 보기 좋은 천문대가 있다고. 그래서 1년 전부터 막 온갖 그 천문학 다큐멘터리까지 막 보면서 공부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다가 막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놓고 캔슬을 했는데 그러니까 허무하죠. 요새도 지금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근데 사실 여행을 가는 것도 재밌지만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지금 다음번 여행을 또 막 이렇게 준비하거나 막 계획하는 그런 거를 막 리서치하다 보면 이 코비드-19 시츄에이션에서 좀 벗어나서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비드가 끝나면은 여행을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내년, 원래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내년 4월에 이탈리아를 방학 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또 이탈리아 상황이 요새 워낙 심각해서 가도 되는 건가 지금 안 그래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까지 나아질지 그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죠? 만약에 유럽을 못 가신다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같을 때는 한국 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청정구역인데? 럭셔리 여행이지 그건 진짜. 한국을 가서 자가격리를 일단 2주를 하고 응. 닫고 2주 즐기고 그러고 와야 되나요? 아 진짜. 그렇지 않아도 뭐 봄방학도 다 취소되고 여름에 이번에 서머 베케이션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이분 동네 수영장도 다 문을 닫았는데. 부모님들이 엄청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방학 되면 애들도 좀 놀아주고 원래 항상 하던 루틴을 다 못하는 거잖아요. 뭐 피크닉을 나간다거나 수영장을 때마다 정해진 날 가고 이런 것들도 액티비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시간들도 다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으로서 우리 식구들한테 참 감사해요. 네.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쯤 돼서 맞아요. 이게 오픈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오픈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부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남들 다 돌아다녀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더 조심하자 그러고 아마 집에 끝까지 있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은 다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는 못 나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 오픈되는 상황이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오픈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사실 신뢰가 안 가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그래도 따르잖아요. 웬만하면 말을 좀 듣잖아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미시건인가 어디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그로스리 샵 쇼핑을 보려고 들어가려고 해서 거기 시큐리티가 막았대요. 못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열받아서 집에 가서 총을 가져와서 쐈어요. 아니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죠? 그쵸. 치킨이 좀 대량을 했더니 눅눅해졌어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바삭하게 드세요.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그리고 옆에 거는 거기 뭐지? 그거 뭐지? 순두부요. 그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바이. 나중에 평가해주세요. 오케이. 이건 어떤 치킨이에요? 이거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약간 짤 수 있어요. 뭐 맥주나 뭐 이런 걸로 같이 드시면.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고요. 사실 이건 편집 때도 괜찮은데 준킴님은 이번에 그 한국 총선 어떻게 보셨나요? 또 굉장히 예리하게 이거 보시거든요. 저 요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안 보셨어요? 물론 열심히 봤죠. 그냥 마찬가지로 휴가 내고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맛있겠다. 맛있어. 케찹에 찍어 먹어볼래. 맥주 있나 집에? 맥주를 부르는 맛인데? 아 진짜 맛있다. 엘리? 뉴욕은 원래 원래 독해.